AWS와 파이어베이스는 웹이나 모바일 앱, 게임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작은 개발자입니다. 백엔드 개발을 할 때에는 서버 프로그램들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출시되게 되면 개발용 컴퓨터가 아닌 외부 서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로그인을 하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 필요한 게 AWS나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 두 서비스는 백엔드의 일을 해준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을 하는지, 어떨 때 어떤 것을 배우고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AWS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글로벌한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풀어서 말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모두 AWS라고 부릅니다. AWS는 스타트업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성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모두 AWS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AWS 코리아에서의 큰손이죠. 쿠팡도 AWS 위에서 돌아갑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AWS를 안 쓰는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홈페이지나 쇼핑몰처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통신사나 금융, 정부 쪽을 제외하면 AWS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업계 표준이 되었냐면요. 여기서는 백엔드 서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0개가 넘는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서버나 DB, 스토리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비디오 인코딩, 라이브 스트리밍, 머신러닝, IoT 등의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새롭고 좋다는 서비스가 생겨나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찾게 됩니다. 9개가 좋아도 1개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에 적합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AWS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인터넷 기술을 제공하고 여기에 없다면 직접 올려서 쓸 수도 있게끔도 해줍니다.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클라우드라 확장성도 좋다 보니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앞다투어 쓰기 시작했고요. 한국에서도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IT 회사에서는 AWS 서비스를 써야 할까요? 단순한 웹서버가 아니라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다면 AWS 서비스를 쓰는 게 맞을 것입니다. 사실 단순한 웹서버도 AWS에서 사용해도 돼요. 쉬운 기능부터 어려운 기능까지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 관리도 사용도 편리하니까요. 업계 표준이다 보니까 AWS를 다뤄본 적이 있는 개발자를 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백엔드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AWS 서비스도 배워야 할까요? 도구로서 써볼 필요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WS를 배운다고 백엔드 개발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신입 개발자는 서버 구성과 같은 인프라까지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취업할 회사가 AWS를 사용하는지, 여기서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드는지 다 다르고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해하고 사용해봤다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AWS 서비스의 한두 가지 정도는 이용해서 실서버에 올려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만든 백엔드 서비스입니다. 원래 AWS가 웹 인프라와 서비스를 합친 것이라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와줘야 할 텐데요. AWS의 독보적인 성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AWS가 백엔드 인프라와 플랫폼을 동시에 한다면 파이어베이스는 백엔드 플랫폼 서비스만을 지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특수한 목적에 맞는 기능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20개 정도의 서비스만을 지원하는데요. 모바일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AWS에서 수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몇몇 기능은 파이어베이스의 서비스가 독보적으로 뛰어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이 편리하고 유용해서 꼭 쓰게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로그인 인증이나 애널리틱스, 크래시리틱스, 클라우드 메시징은 제가 반드시 쓰는 서비스입니다. 애널리틱스는 사용자 정보나 사용 통계를 보여주는데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이고요. 크래시리틱스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문제점을 보고해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클라우드 메시지는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기기에 보낼 수 있는 푸시 메시지 전송을 도와줍니다. 파이어베이스로도 완전한 백엔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파이어베이스만을 사용해서 백엔드를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희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이어베이스는 업계 표준이 아니고 자체 규격의 기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베이스에서 백엔드 로직을 실행하는 데 쓰이는 클라우드 펑션은 Node.js 기반이라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만을 지원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인 파이어스토어는 몽고DB와 비슷한 도큐먼트 방식의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SQL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사용에 익숙해지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사용의 제약으로 한국에서는 실무에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워도 나중에 어디다 쓰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특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어렵고 업계 표준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메인 백엔드로 사용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의 초기 프로덕트나 프로토타입 개발에 종종 쓰이는 편입니다. 저는 파이어베이스는 백엔드 개발자보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사용해 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클라이언트 코드와 간단한 백엔드 개발을 통해서 그럴듯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무에서도 반드시 사용되는 애널리틱스나 크래시리틱스, 클라우드 메시지 같은 기능을 적용해 보고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도 쉽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문적으로 백엔드 개발을 배우지 않았어도 쉽게 백엔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도 여기서라면 백엔드를 다룰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웹이나 앱 개발 강좌를 보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백엔드를 만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용하기 쉽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엔드의 맛을 보기가 좋습니다. 그 정도만 사용해도 좀 더 다채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오늘은 개발을 할 때 자주 쓰게 되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AWS는 주로 메인 백엔드 서버로 쓰이고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은 애드온처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쉽게 백엔드 기능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파이어베이스는 써보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쓰는 것과 개발 실력은 다른 이야기라서 당장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지만 현업에서 자주 쓰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인지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사용해 본 경험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경험이 쌓여서 기술을 구성해야 되는 시니어가 되거나 서비스가 확장되어 운영까지 해야 되는 데브옵스가 된다면 더 깊이 공부하고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